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IPCC에서 기후위기 6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 참고로 이 IPCC는 기후변화와 과학적 규명을 위해서 세계 기상기구와 UN 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요, 몇 페이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 무려 3,949페이지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쫙 총망라되어 있어요.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온 주요 이야기들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의 온도 상승은 인간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줬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휴먼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영향만 쳤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연만 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얼마가 높아졌냐? 지금 1.09도가 상승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1.5도 이상 높아지지 말자고 하는 건데 벌써 1.1도 정도가 높아진 것이고 인간의 영향이 제일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온실가스라든지 온난화 영향이 감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제가 조천호 박사님의 그 내용을 보면서 강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미세먼지의 증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광이 반사가 되면서 오히려 태양광이 적게 들어와서 온난화를 좀 낮출 수 있는 영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미세먼지가 온난화를 낮춘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탄 발전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온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게 되면서. 그래서 온도가 쭉 높아졌다가 이제 탄소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죠? 그리고 온난화 효과가 제일 큰 것은 뭐냐면은 역시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제일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1.5도는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온실가스를 제일 적게 내보내는 시나리오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내보내는 시나리오예요. 자, 보셨을 때 요번에 발표가 났던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우리들은 1.5도에 결국에는 도달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2030년경에는 어차피 도달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 것은 지금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내뿜은 온실가스가 누적이 된 영향이거든요. 왜냐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내뿜었을 때 대기 중에 100년가량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30년경 1.5도가 높아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가장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면은 2100년경이 됐을 때는 오히려 1.4도까지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넷 제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1.5도에 도달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일 많이 하면은 우리 2030년 정도에는 1.6도를 넘어갈 것이고 계속 높아져서 50년경에는 거의 2.4도 그리고 2100년경에는 4.4도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 시나리오가 이번 6차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온도는 높아질 것이다. 1.5도는 높아질 것이다.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온 현상이 자, 지금 1도가 높아지면서 2.8배가 늘어났고요. 1.5도가 되게 되면은 폭염 현상이 4.1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기온 현상들이. 자, 그리고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한의 고온 현상들이 1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4.8배가 증가가 됐고요. 1.5도가 되면은 8.6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13.9배가 증가하게 된다. 무서워요. 자, 그리고 참고로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7월 달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웠던 달이라고 합니다. 기록이 언제부터 됐냐면은 142년 전부터 기록이 됐는데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웠다고 해요. 그 기록이 작성된 이래로. 자, 원래는 2016년, 2019년, 2020년이 공동 선두였는데 이것보다 올해 7월은 0.01도가 높아서 가장 더웠던 달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폭염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서운 건데, 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홍수 상황은 지금 예전보다 1.3배가 늘어났고요. 1.5도가 도달하게 되면 1.5배가 늘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가뭄 상황은 현재 1.7배가 늘었고 1.5도가 늘어나게 되면 2배가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2도씨를 찍게 되면은 2.4배가 늘어날 것이다. 홍수와 가뭄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폭염 상황보다는 그렇게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어디에? 우리의 식량 가격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시겠지만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특히나 식량만 보자면은 우리의 자급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을 해온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곡물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나라에서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겠죠. 수출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밀은 전량을 수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에서 밀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밀가루 들어가는 라면, 빵, 과자 그런 것들 가격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밀의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는 식량 산업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기후 위기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 그리고 전쟁까지 식량 안보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오늘 나온 시뮬레이션이고 메타버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임에는 분명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과연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곡물 가격은 상승이 될 것이고 해외 식량 수출 중단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의 심각한 타격 때문에 난민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들이 테러를 일으킨다면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온 날씨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노곤노곤해지잖아요. 일하기 싫어요. 생산성의 감소라든지 고령자들의 그 건강적인 문제들 그리고 잦은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 재원들이 거기에 소모가 되는 현상들 기업에게는 어찌 보자면은 이러한 기후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필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 재앙을 예측할 수 있는 클라이밋 테크, 기후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전에 소개해 드리기도 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